보리와 끼리의 심리토크. 네, 안녕하세요. 보리끼리 온라인 심리상담센터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은 저희가 무례하게 구는 사람에 대한 대처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친구들 사회생활 하는 얘기 들어보면 와 진짜 부장님이 진짜 무례하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장난 아니에요. 삐처리해주세요. 사회 이렇게 생활하면서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 너무 많고 그게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고 너무 뻔뻔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알면서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알면서 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것 그러니까 같아요. 알면서 하는 거 왜 하는 거예요? 모르면서 하는 거는 뭐 모질한 거 아닌가? 어떻게 보면? 근데 알면서 하는 건 왜 하는 거야? 감정을 그런 식으로 푸는 건가? 그런 식으로 풀 수도 있죠. 본인한테 스스로한테 자신이 없는 느낌? 사실상 들여다보면 맞는 것 같아. 맞는 것 같아. 본인에게 자신감이 없으니까 남을 깎아내리면서 뭔가 그런 마음을 채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네요. 무례한 사람이 힘들 때가 잠깐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꾸준히 만나야 되는 관계인데 나한테 계속 무례하면 상사 맨날 봐야 되잖아요. 그 사람한테 밉보이면 내가 손해잖아요. 그런 관계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아닌 경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냥. 그래서 퇴사 마렵다 이런 표현이 나온 거 아닌가? 근데 일반적으로 지내면서도 무례한 사람들이 많죠. 어떻게 하세요? 그럴 때? 무례한 사람 어떻게 대하세요? 저는 눈이 이예요. 아, 눈에는 눈, 이에는 이. 어떻게 해줘요? 만약에 무례하게 딱 굴었어요, 상대방이. 그러면 좀 약간 되묻는 편이긴 해요.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학원에서 일을 할 때 그 원장님이 저한테 무례한 건 아닌데 학생이 없을 때 뒷말을 하는 그러니까 뒷말을 하는데 외모에 대한 평가를 막 이런 걸 할 때 제가 듣기가 싫잖아요. 저는 맞받아 치는 거예요. 그냥 이 학생 뭐 이런 느낌이지 않아? 막 이렇게 하면 이런 느낌이라고요? 이런 느낌? 아, 한번 찝어주는 거. 한 번 더 찝어주는 거예요. 아, 당신이 한 말을 딱 찝어주는. 약간 요즘 거울 치료라고 하잖아요. 너가 한 소리를 들어라. 네가 듣기에 좋냐? 약간 이런 느낌이. 그게 실제로 제일 젠틀하고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. 상대방이 약간 움찔을 하잖아요. 왜냐면 상대방도 자기가 무례하게 말한 걸 아는 것 같아요. 저는 무례한 사람한테 선을 긋는 것 같은데 보통은 이렇게 무례한 사람한테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말하는 거를 추천을 하잖아요. 근데 저는 내 생각을 명확하게 굳이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거기에 에너지를 쓰고 싶지가 않아요. 그거부터 저는 그 사람과 에너지의 시작이고 제 의견을 말하고 이게 풀어져 가면 또 그 사람과 이제 친밀함이 쌓이고 이거 자체가 싫어서 만약에 뭐 상대방이 막 진짜 안 친해. 근데 너 왜 이렇게 막 살이 쪘어? 막 이러면서 막 아니 그런 적 있어요? 있어요. 그러면 좀 속상하네?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 좀 살쪘어? 하고 이제 저는 마음속으로 선을 그어요. 아니 누가 그랬어요? 그 이제 오랜만에 뵌 이제 이거 내가 삐 처리해줄게. 누가 그랬어요? 누가 그랬어요? 아, 저희 아 진짜? 예. 미쳤네. 좋네요. 예의 없는 사람들이 많아. 저 방금 느낀 건데 누가 저한테 무례하게 굴 때 저는 그냥 제 편인 사람이 한두 번 욕해주면 풀리는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저는 선긋기를 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선긋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으로 선을 긋는다. 이 사람과는 가까워지지 않아야지. 겉으로는 한두 번은 웃으면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. 근데 3번째 또 무례하게 굴면은 화제를 돌려요. 아예 그 주제로 대화를 하지 않아요.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굳이 뭐 정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. 나한테 무례하게 하면 너 문제 약간 너 오늘 짜증 나왔나? 그냥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 그랬더니 그걸 애초에 저로서 안 가져오는 거죠. 누가 나도 무례하게 굴면 오늘 너가 예민해. 오늘 너가 기분 나빠. 그냥 약간 딱 선을 그어버리는 마음속으로. 그러니까 무례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면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끔 사람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날 좋아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무례한 사람한테까지 너무 이렇게 좋게끔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내 옆에 와서 계속 무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. 무례한 걸 말해줘도 무례한지 모르는. 맞아요. 숨 쉬는 것처럼 무례한. 맞아요. 그런 사람들이랑은 애초에 그 사람이 나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게 내가 좀 덜 피곤하더라고요. 무례한 사람한테 어떻게 딱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? 눈치가 없는 건지 없는 척하는 건지 모르니까 저는 아예 그냥 대놓고 말하거든요. 근데 이것도 연습인 것 같아요. 할 때 되게 힘들어요, 사실. 여러 번 해도 힘든 게 맞는 것 같아요. 힘들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다.
그쵸. 그런 거를 이렇게 조금 유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근데 이게 그 관계가 회사에서 상사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. 왜냐면 나한테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권력이 있다. 그럼 사실 내가 내 의견을 말했을 때 내가 보는 피해가 더 크잖아요. 그래서 저는 대묻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. 이렇다고요? 정말요? 이게 맞나요? 약간 무례한 사람들 뭔 말하는지 모르고 막 말해. 그러니까 내가 말해주는 거야. 그러니까 저도 두 가지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나한테 무례한지 모르고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몇 번 불편함을 표현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무례한지 모르고 이렇게 선을 넘었던 거니까 얘기를 하되 자기가 무례한 걸 아는데도 그거를 별로 나한테 숨기고 싶지가 않은 거죠. 특히 상사 같은 경우. 그냥 본격적인 무례하게 계속 굴어.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건? 계속 못해. 회사 다녀야 돼. 회사 다녀야 이렇게 돼? 돈 주는 건 없어 그래도. 그러면은 좀 이렇게 해야죠. 아 진짜로 자기 선택이에요. 미움 받으면서 이렇게 좀 자기 의견을 표출하면서 다니느냐 또는 아니면 좀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이제 상사한테 잘 보이면서 이렇게 좀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느냐. 맞는 것 같아요. 네. 만약에 본인이 그게 감당이 가능하다면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오래 뭐 회사 생활을 해야 되고 자기가 챙길 것이 있다 뭐 이러면은 확실히 사회생활을 좀 싸바싸바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.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나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필요시에 내가 내 의견을 내므로써 나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죠. 어쨌든 무례한 사람들은 말해줘도 모르는 경우가 많긴 한데 나 자신을 믿고 그 밀어붙이세요. 그런 깡이 중요한 것 같아요. 되게 파이팅 있어지셨네요. 아니 진짜 이런 얘기 나오면 나 진짜 다 한 대 치고 싶어. 많이 열받아서. 당하셨나요? 무례한 되게 많이 당했나요? 저 많이 당했죠. 제 첫인상이 유순해 보인다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지 이렇게 얕잡아보는 무례하게 구는 그래서 근데 그거 그런 너무 스트레스겠다. 경우가 많아요. 그렇겠네. 응. 첫인상만 보고 얕잡아 보는 경우. 그래서 제가 되게 의견이 센 편이어서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 조금 놀래는 거예요. 따박따박하게 되게 그러니까 끼리 때면 처음에 그 내가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되네요. 뭐 일부러 보여주는 건 아닌데 네. 뭐 그런 게 있죠. 뭐.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극내향인 사람들은 속으로 성 긋고 그 사람을 무례하게 하면은 응, 니 탓, 응, 너 오늘 기분 안 좋아. 그냥 이렇게 돌려버리는. 무시하고 내 갈 길 다시 가면 되는. 하지만 그게 마음속에 내가 상처로 남는다면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끼리쌤 말대로 내 의견이나 내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을 한두 번 해주는. 근데 저도 원래 보리쌤 같은 스타일이었어요. 알죠? 저의 과거를 다 아시잖아요.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원래 끼리쌤 같은 성격이었거든요. 그래요. 굉장히 저는 의견을 막 말하고 감정 표현을 뚜렷하고 하는 그러니까. 스타일인데 이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오히려 조금 덜 말을 하게 된 것 같고 끼리쌤은 너무 참고 말 안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게 된 것 같네요. 그러니까 이것도 정도를 찾아가는 거네요, 결국에. 그러니까 인간관계 이게 정답이 없네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무례한 사람을 대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표현을 많이 해서 조금 참는 거를 연습을 했던 것 같고 끼리쌤은 너무 참아서 좀 표현하는 거를 연습을 했던 것 같네요. 맞아요. 내가 부족했던 거를 좀 채워가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게 또 과도해지진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. 근데 뭐 과도해지면 어때요? 원래 이렇게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. 사실 과도하지도 않다? 딱 적당한 맞아 거다? 맞아. 근데 본인이 맞아. 너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체감상 나는 막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약간 이런 맞아. 정도야. 그리고 상대방이 봤을 땐 약간 그게 "헉, 너무 미안하다 이거보다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오늘도 무례한 사람이 할 말이 많네. 무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무례하게 서로 대하지 맙시다. 따뜻하게 서로 대해줍시다. 그런 무례함 속에서 친절해지면서 이제 파생되는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나부터 이제 좀 변화 시작되면은 또 그거 보면서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. 상대방이 무례할 때 제가 따뜻하게 대해줘 버리면 무례하게 안 굴었던 것 같아요. 회사에서도 통할지 좀 의문이긴 한데 회사 안 궁금하네요. 통하죠. 안 통하나요? 회사에서 안 통하고 회사에서 무조건 나를 보호하십시오. 이타적인 이런 삶을 살아라라는 메시지를 우린 많이 받잖아요.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들도 다 약간 그런 분위기, 뉘앙스의 메시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나도 모르게 체득되는 그런
행동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나를 중심으로 좀 행동을 해보고 표현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건 참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. 네, 좋습니다. 나를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좀 보호하는 것에 초점 맞춰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이 아주 길어졌네요. 저희 10분 막이로 해놓고 지금 한 30분 찍고 있죠? 그렇지만 제가 한 10분 이내로 컷 편집할 거죠. 네, 그럼 오늘 영상으로 마음이 편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안녕. 감사합니다.